벤자민의 일기 2019년 11월 27일 포르투갈 리스본 신트라 페나성 투어 7시 정도에 일어났다. 아침으로 가볍게 연어 스테이크를 굽고 계란 후라이 비빔밥을 해먹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하고 9시 정도에 숙소를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후시우역에 내려서 기차역으로 갔다. 기차는 비바 비아젠 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가격은 1인당 2.25유로이다. 역에서 바로 출발하는 신트라행 기차를 탔고 다행히 자리가 있어 앉을 수 있었다. 기차는 40분 정도 달려 신트라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려 바로 페나성으로 가는 434번 버스를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1인 6.9유로짜리 티켓을 구매했다. 서킷 페나 호본이라는 티켓으로 434번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지만 버스는 양방이 아닌 일방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내리면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한다. 버스를 타고 페나성 쪽으로 올라간다. 페나성으로 가는 길은 골목골목 사이사이 엄청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간다. 우리는 페나성에 가기 전에 무어성을 밖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무어성은 깎아 지르는 산이 절벽에 지어진 성이다. 12세기부터 성주가 바뀌며 계속해서 증축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오랜만에 도시를 벗어나 숲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좋았다. 성의 입구까지 가는 길에도 볼 것이 많았다. 작은 성문을 지나 성벽을 보며 걸어 들어가니 작은 박물관도 있고 예전 무덤들도 있었다. 성문 안까지 들어가서 안쪽을 잠시 보고 나왔다. 이 높은 곳에 큰 성을 짓고 쳐들어오는 적들에 맞서 싸웠으리라. 잠시 둘러보고 다시 페나성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버스가 바로 왔다. 버스를 타고 페나성 입구로 가는데 5분 정도 걸렸다. 페나성은 입장료가 14유로이다. 성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티켓이다. 티켓을 끊고 성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성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셔틀버스가 있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 오래 걸릴 것 같아 걸어 들어갔다. 얼마 걸어 올라가지 않았는데 페나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페나성은 빨강, 파랑, 회색, 노랑 등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색들의 건물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 신트라는 리스본의 서쪽 30km에 위치한 도시이다. 신트라시 중심의 신트라산 꼭대기에 알록달록한 페나성이 우뚝 서 있다. 페나성의 시작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5세기 말 존왕 2세의 승계자 마누엘 왕은 현재의 성 위치에 작은 수도원을 지었다. 시간이 흘러 리스본 대지진 때 수도원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수십 년간 폐허로 남아있었다. 19세기에 페르디난드 왕은 수도원 폐허와 그 일대를 사들여 자신의 왕비를 위해 왕실의 여름 별장을 짓기로 한다. 그것이 바로 페나성이다. 에시베게라는 독일 아마추어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페나성은 시간이 가며 증축되어 지금의 컬러풀한 모습이 되었다. 페나성은 많은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네오 르네상스, 네오 고딕, 네오 마누엘린 등의 스타일과 근처 무어성의 건축 자재들도 함께 쓰였다. 1995년 신트라 일대와 페나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일단 성에 오르기 전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했다. 제이콥 와이프에게는 카페인 파워가 필요했다. 커피를 한 잔 먹으며 앉아서 쉬고 성을 둘러보았다. 먼저 성곽 걷기 코스가 있어 가보았다. 성곽을 따라 걷는 코스인데 성이 높은 곳에 있어 뷰가 정말 좋았다. 저 멀리 바다도 보였다. 그리고 아까 가본 무어성도 멀리서 볼 수 있었다. 성곽 걷기 코스를 하고 다시 성의 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페나성 안쪽을 관람했다. 아쉽게도 성 내부에서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금지였다. 성 안은 고풍스럽게 잘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비엔나의 쉔브룬 궁전처럼 평지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지어지다 보니 넓은 공간이 없어 웅장해 보이진 않았다. 특별했던 것은 평평한 벽에 조각처럼 그려놓은 입체감이 느껴졌던 방과 장롱의 장식을 녹색의 도자기로 해둔 것이 가장 특이하고 아름다웠다. 왕국 내부에는 페르디난드 왕과 에들라 공작,
아멜리아 여왕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었다. 궁전의 내부를 보고 나와 못 봤던 성들의 부분을 살펴보고 사진을 엄청 찍었다. 산 위에 지어진 성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해져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다. 문과 창, 그리고 많은 곳에 섬세한 조각들이 배치돼 있고 다양한 패턴의 타일들이 벽을 둘러싸고 있다. 성 자체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다. 빨강, 파랑, 노랑, 회색, 다양한 색깔의 벽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성을 다 살펴보고 건너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에 가보기로 했다. 그 전에 배가 고파져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었다. 바칼라우가 들어간 리조또를 한 접시 주문해 나눠 먹었다. 밥을 먹고 십자가로 가보기로 했다. 오르막길이었지만 그렇게 가파르진 않았다. 성에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갔다. 십자가가 보이고 성이 잘 보인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 성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겨우 영상 하나를 찍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온 길을 내려와 원형 돔 모양으로 생긴 건물 전망대 쪽으로 가보았는데 역시나 성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전망이 없는 전망대라니. 그래도 전망대를 돌아다니는 길에 나무들이 많아 공기도 좋고 보기도 좋았다. 다시 길을 걸어 궁전 정원으로 가는 길에 전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선 페나성이 제대로 보였다. 구름도 물러가고 해도 비추어 색색의 벽들이 환하게 자기 빛깔을 뽐내고 있었다. 촬영을 좀 하고 궁전 정원으로 내려갔다. 정원은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꽃들이 군데군데만 보였다. 정원도 잠시 돌아보고 궁전 호수를 보고 페나성 투어를 마치기로 했다. 호수 몇 개가 이어져 있었고 백조도 있고 오리도 있었다. 오리가 사는 집을 작은 성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귀여웠다. 호수까지 모두 보고 호수 쪽 출구로 공원에서 나왔다. 그쪽으로 나오니 아까 무어성에서 버스를 내린 곳이었다. 금방 버스가 오고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가기로 했다. 내려가다가 신트라 역사적 중심지와 신트라 궁전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내렸다. 신트라 궁전은 하얀 건물에 뿔 모양의 굴뚝 2개가 높이 솟아있는 귀엽게 생긴 궁전이었다. 밖에서만 구경을 하다 이쁜 골목이 있어 거기로 들어섰다. 아기자기한 음식점, 기념품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골목들에 있는 가게들을 구경하며 오르막을 올랐다. 골목을 구경하다 한 기념품 상점에 들어가 신트라 궁전도 내려다보고 신트라 마그넷도 하나 샀다. 그리고 주변에 대구 요리 맛집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바칼라우나라는 대구 타파스 집이었다. 야채 크림 스프 하나와 바칼라우 아브라스 스타일 타파스를 하나 주문했다. 말린 대구와 감자튀김이 잘 조화된 요리가 나왔다. 맛있게 먹고 이제 리스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433번 버스를 타고 신트라 기차역까지 갔다. 기차역에 도착하니 기차가 대기하고 있어 바로 올라탔다. 다시 40분 정도를 달려 우리가 출발했던 후시우역에 도착했다. 이제 긴 세계여행이 끝나고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1년 8개월의 세계여행이 끝난다니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숙소에 돌아와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다. 포르투갈 리스본 신트라 페나성 투어 벤자민의 일기 끝.